모두가 아는 또 다른 증시 격언은 부를 쌓으려면 집중하고 쌓은 부를 지키려면 분산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사실이다. 집중은 부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때로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을 따른다. 소수 종목만 보유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큰 수익을 올려 재산을 불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손실을 입고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 집중과 분산 중 무엇이 적절한지는 부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렸다. 이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나는 2008년에 쓴 부자가 되는 10가지 방법에서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했다. 거기에 복권 당첨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건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지주가 되거나 남의 돈을 대신 운용해주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저축하고 똑똑하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 이것이 내가 책에서 말한 10가지 방법 중 3가지 방법에 해당한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것은 가장 큰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부호들은 대개 창업주다.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마이클 델 같은 억만장자들은 5% 규칙을 수시로 무시한다. 그들이 모은 재산 대부분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직접 세운 회사다. 증시로 따지면 한 종목에 100% 가까이 몰빵 투자한 셈이다. 워런 버핏의 단짝이자 사업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어떠한가?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가 아니다. 그러나 버핏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15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벌어 억만장자가 되었다. 나는 부자가 되는 10가지 방법에서 큰 부자가 가는 길에 편승하는 것도 사실상 아주 좋은 방법임을 알려줬다. 물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창업주이자 CEO만큼 천문학적인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찰리 먼거 정도만 벌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다면 창업주는 아니더라도 미국 대기업의 CEO가 되는 건 어떠한가? 기존 대기업의 CEO가 되는 건 역시 부자가 되는 10가지 방법에 해당한다. CEO가 아니더라도 고위 임원만 되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창업주, CEO, 고위 임원이 되어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좋은 길이다. 모두 합법적이며 공정한 방법이다. 이런 길에 위험이 따를까? 물론이다. 그러나 기업가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빌 게이츠가 한 종목에 5% 이상 투자하지 말라는 규칙을 따랐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훨씬 못한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나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해 지금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창업주와 CEO 그리고 창업 초기부터 그들을 믿고 보좌해온 사람들은 자신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뭔지 잘 안다. 그래야만 한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대부분 커다란 실패를 겪기 때문이다.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럼프도 추진했던 사업 중에 파산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10가지 방법에서 회사를 세우거나 창업 멤버로 활약하거나 대기업의 고위 임원에 오르는 등 부자가 되는 길을 밟으면 여러 차례 크게 실패할 수 있더라도 여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큰 부를 쌓기 위해선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올인한다는 건 본래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쨌든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성공했다. 설령 실패했더라도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서 나중에 결국 성공하고 만다. 초기 실패를 딛고 월마트 제국을 건설한 샘 월튼처럼 말이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5% 규칙은 잊어라. 부자가 되는 일반적인 길.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 창업주나 CEO나 찰리 먼거의 오른팔이나 고위 임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 부분을 건너뛰어도 된다. 억만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자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길은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좋은 일자리를 구해 꽤 괜찮거나 높은 임금을 받아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다. 혹은 가끔 현명하지 못한 투자를 했더라도 높은 소득이나 절약을 통해서 사라진 돈을 보충하면 된다. 둘 중 어떤 방법을 쓰건 이것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르는 길이다. 이런 길을 갈 때는 5% 규칙을 지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는 걸 안다. 그들은 과도하게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 회사 주식은 사족을 못 쓰고 대량 보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자사주도 똑같은 주식이다. 그리고 5% 규칙은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거나 예전에 일한 적이 있는 회사 주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이 회사의 최고위급 임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의무 보유 기간을 지켜야 하는 고위 임원이 아니라면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주식이라고 해도 5% 이상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 욕심을 냈다가 회사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수입과 포트폴리오가 모두 타격을 입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고 시장에 정통하더라도 특정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의 변동성이나 다니는 회사의 부도 위험을 막아주는 보험이 되지는 못한다. 약세장에서는 거의 모든 주식이 증시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기 마련이고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도 마찬가지다. 또한 여러분이 일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회사가 처한 문제들을 막아주는 부적도 아니다. 기본 정보와 내부자 거래. 잘 아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다. 나는 우리 회사를 잘 안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지 셀 수조차 없다. 좋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맡은 일에 대해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CEO나 고위 임원이 아니라면 회사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파악하기 힘들다. 심지어 CEO라고 해도 대부분 그렇다. 그래서 고액의 연봉을 주고 똑똑한 임원들을 고용해서 모든 기본적인 사항을 대신 관리하고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위 임원이 아닌 이상 회사가 조만간 중대한 위기에 처할지를 미리 알기란 아주 힘들 수 있다. 게다가 고위 임원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알기 힘들다. 혹은 경쟁업체에 중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가 퍼지자 자기 회사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 자사주를 투매했다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종종 일어난다. 갑자기 회사나 주식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 정보건 부정적 정보건 간에 여러분이 회사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내부 정보를 미리 파악했더라도 그 정보를 매매에 활용하면 내부자 거래라는 중죄를 범하게 된다. 지금도 대규모 회계 부정으로 망한 미국의 에너지 회사 앨론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도 아무 죄가 없는 앨론의 평직원들과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고 퇴직연금을 자사주에 투자하는 바람에 모두 날리고 말았다.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퇴직연금을 전부 혹은 대부분 자사주에 투자했던 리먼 직원들은 일자리와 노후 자금을 모두 잃는 이중고를 겪었다. 그들이 5% 규칙을 지켰더라면 그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파산하는 기업은 언제나 나온다. 경제 여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마찬가지다. 부정이나 부적절한 정부의 개입 때문에만 파산하는 것도 아니다. 자사주 투자에 따른 손실. 물론 회사가 망하는 것은 극단적인 사례다.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는 파산하지 않을 수 있다. 지휘 같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에서 일한다면 안심하고 자사주에 큰돈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지휘의 주가는 무려 62%나 떨어졌다. 이는 S&P 500보다 더 큰 하락률이다. 또한 2009년 말 기준 여전히 2000년 고점 대비 6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역시 S&P 500보다 부진한 수치다. 분산해 놓은 포트폴리오라면 한 종목이 급락할 시 안타깝기는 해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여러 종목을 보유하면 지수보다 더 내리는 종목도 있고 지수보다 더 오르는 종목도 있기 마련이다. 반면 한 종목만 보유한 상황에서 급락이 나오면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자사주가 아니라 선호하는 기업의 주식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글이나 애플처럼 최근에 인기를 끈 종목이라고 해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어떤 종목도 시장 전체가 급락할 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부정, 사업상의 나쁜 결정, 자연재해 혹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다른 사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그 어떤 종목도 없다. 오직 분산을 통해서만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회사를 세워라.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따라 성공 가도를 달려라. 승진의 사다리를 올라가 임원이 되어라. 이 모두는 집중을 통해 부자가 되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길을 걸을 수 없다면 5% 규칙을 따라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 5% 규칙을 무작정 따르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라야 할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